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7일 채널 브리핑 4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채널 브리핑을 지금 했어도 10몇 회는 최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언론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주페이에 대해서 요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 예산 삭감 내용 중에 쭉 보면 이제 공주페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공주페이가 몇 건이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제가 혼자 이제 공주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조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걸리고 또 이야기들이 다 틀려서 어떤 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를 찾다 보고 또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공주페이를 여러분들도 아시죠? 공주페이가 뭔지. 지역사랑 상품권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부터 있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을 했고 공주시가 시작을 한 것은 타도시들보다는 좀 빠른 편에 속해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800억을 사용을 했다.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1,600억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200억 정도를 더 시민들이 공주시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800억이 됐다. 그럼 공주페이를 왜 쓰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주페이를 사용을 하면 지금 현재는 1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충전을 하면 그 중에 10만 원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0만 원이 되겠죠. 최대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씩 매달 충전을 하면 1년이면은 120만 원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5%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게 이제 충전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들어가면 그 10만 원을 결국에는 씁니다. 그럼 충전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더 주고 100만 원을 충전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 총액을 다 썼을 때는 결국에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를 더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카드 수수료도 기존의 카드나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공주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매장들에서도 공주페이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매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공주페이가 왜 문제가 돼서 이번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냐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원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시 이 문제는 예산이 굉장히 공주시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 이게 이제 공주시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1조 가까이 됐을 때 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 5천억 정도를 공주시에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 평균이 재정 자주도가 77%라고 해요. 77%인데 공주시가 52%다.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예. 2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이 공주페이 때도 들었지만 이 재정 자립도 뭐 재정 자주도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지금 공주시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종시가 들어올 때 세종시가 의당, 장기, 금암 그쪽에 이제 인구를 다 세종시에 편입을 했죠. 그리고 토지나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모두 세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다가 다 주고 그러니까 세종시에 뺏긴 거죠. 그러니까 뺏겼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시에 우리가 배려를 해준 겁니다. 공주시에서. 그러면 이 재정 자주도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종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옆에 세종이 있고 아마 공주에서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세종이 생길 때 뭐 장군 지금 거의 장군면인데 원래 장기면에 있던 큰 기업들이랑 거기에 있는 뭐 이 세수까지 다 가져간 거니까요. 그리고 토지도 가져갔습니다. 세종시 토지가 됐죠. 뭐 그러면서 땅 주인들은 지주들은 가격이 올라서 좋았겠지만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그만큼 재산을 잃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재정 자주도나 뭐 이런 부분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세종시에 뭔가 협의를 하거나 세종시에 또 얻어야 되는 거, 받아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재정 자주도가 공주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자, 공주페이는 혜택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5%부터 지원액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1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한도는 10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더 쓸 수가 있고요. 네. 자, 이 공주페이나 지역 사랑 상품권은 현재 어려운 시장에 이 지역 내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중앙에서도 이제 지원을 시에 해주죠. 지자체 해주고 도에서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원액이 편성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국비가 약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도비가 한 20%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12가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150억 정도 지금까지 공주페이를 18년도부터 지금까지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 약 이제 100억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나라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약 50억 정도가 될 거고요. 100억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나누어서 그럼 공주시 예산은 약 25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라고 1,800억이면 뭐 한 150억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 비율로 따져서 생각들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주페이에 대해서는 공주시의회에 있는 정종순 의원님께서 굉장히 뭐 나름 전문가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를 하시고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공주페이도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정종순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서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주페이가 혜택이 공주 시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사람 단적으로 얘기해서 부자는 꼬박꼬박 공주페이를 사용하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할수록 또 스마트폰 사용이나 어플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공주페이의 혜택은 멀어집니다.
부자일수록 혜택을 더 받고 가난할수록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서비스라면 세금의 공공성은 분명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단점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자고 예산을 완전히 이제 삭감한 게 아니라 추경할 때까지 뭔가 보완책을 마련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주시에서 관련된 분들이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는 경제과에서 관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 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여기 이제 정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또 쓸 수 있고 이 스마트폰이나 어플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 노령층 계층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찝자면 여기선 공주페이가 이제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단점은 이제 단점대로 찍어서 경제과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주페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비를 지금 현재 좀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45%에서 50% 주던 것을 애초에는 뭐 많이 줄였다고 그래요. 많이 줄였다가 마지막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거보다 조금 위로 올렸지만 작년보다는 적다. 그러면 작년보다 적어졌으면 당연히 10%를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비도 줄일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5%씩만 줄어들어도 시비의 부담은 10%가 늘어난다. 그러면 공주시의 재정 자주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예산을 깎아서 그 예산을 못 쓰고 공주페이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종순 의원님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공주페이는 처음에 5%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이 좀 많아졌고 활발해져서 그래서 이제 10%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든다면 다시 5%를 해도 될 것이고 뭐 3%를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추가 보완책을 만들어서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뭐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얼어붙은 시장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면서 시민들과 협력해서 또 설득해서 우리가 최대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뭐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하나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공주페이를 타 지역인이 충전을 해서 쓴다. 그러면 공주에는 장애인이나 그 취약계층 그리고 또 노령층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아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충전을 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충전을 해도 공주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전액은 다 공주에서 소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 지역인들이 100만 원을 충전을 해도 공주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액이나 그 돈들은 다 공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한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요 문제는 아마 추경이 내년 3월인데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는 2월에 추경을 2월로 당겨서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시청에서는 시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된 건데 요 세 건이 다 이제 정종순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정종순 의원님과 또 이야기를 했고 정종순 의원님에게 추가 답변을 받았고 또 다른 시의원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시청의 경제과에도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배달앱 요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공공 배달앱이 6천만 원, 이 홍보비죠. 예,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6천만 원이 삭감이 6억이네요. 네, 6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6억이 무엇이냐? 뭐에 쓰려고 했던 돈이냐? 공주페이 배달앱입니다. 공주페이 배달앱 여러분들 쓰셔 보시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주페이 배달앱은 이제 휘파람을 공주에서는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수수료도 1.7%,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보다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광고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지금 시의회나 공주시에서 좀 시끄럽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은 휘파람이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오류가 많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과하고 업체하고 두 군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오류가 많아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만이 많다.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이해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공주는 휘파람을 사용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전체를 상대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쓰고 있냐면 이제 뭐 홍성이나 보령 뭐 나머지 이제 충남도에 있는 도시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공주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는 휘파람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운영하는 소문난 샵입니다. 소문난 샵이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공주도 휘파람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뭐 다른 도시에도 운영을 하는 소문난 샵을 사용을 하는데 없는 게 아닌데 왜 문제냐? 이 문제는 홍보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문제를 맨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예산 삭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삭감 6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 이 휘파람을 공주에 있는 가맹을 해, 이 배달을 시키려면 이 배달 앱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가맹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맹을 받는데 또 시민들에게 이 휘파람을 사용을 해라 하고 그 홍보를 하고 또 이벤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되는 돈이 6억을 경제과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에 올린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뭐 이벤트 금액이나 뭐 그런 금액은 어쨌든 시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 6억 전체가 아닌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차지하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비를 소문난 샵을 사용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소문난 샵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비용까지도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도 공주시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주 경제과 이걸 관리하는 경제과의 입장은 뭐냐?
소문난 샵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도에서 시작하기 전에 휘파람을 먼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진척이 돼서 협의가 되었고 많은 부분이 준비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문난 샵이라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를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휘파람이 더 나을 것이고, 휘파람은 또 업체가 이제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원활할 것 같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공주페이는 KT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난 샵은 KT하고는 연동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저도 그냥 그때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라서. 근데 이제 휘파람은 KT 연동으로 해서 되는 앱이기 때문에 공주페이, 그러니까 착한페이나 공주페이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이 호환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그쪽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이제 휘파람을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산 삭감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이 계시고, 또 이제 시청에서는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다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경제과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경제과에서 들어본 입장은 휘파람이 공주에 더 잘 맞을 수 있다. 현재는 이제 업체가 조금 오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기반이나 페이하고 호환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휘파람이 아마 시 예산을 더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이라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시의원님들하고 공주 경제과하고 경제과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또 취재를 해서, 현재 상황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이제 바뀌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주페이. 이것도 이제 공주페이 관련된 건데 이거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주페이 배달앱은 끝났고, 공주페이 카탈로그 시스템입니다. 카탈로그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1억 5천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경제과에서도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현재 이제 구상안을 냈고, 그 구상안 구체안은 없다. 아직 구상안을 냈고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이제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삭감한 측에서는 자영업에 홍보하고 쇼핑몰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 이 이제 카탈로그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업체들의 사진 촬영 등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1억 5천을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레이아웃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개월 동안 일회성에 한해서 1억 5천을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사업안을 올린 건데, 여기서 이제 반대 삭감하신 측에서는 의원님들은 고만나루 장터가 있지 않냐. 고만나루 장터가 있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했고
뭐 그런 고만나루 장터가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경제과에 제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뭐 구체안이 나온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주가 문화도시 3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1기 선정을 해서 1기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는 20년도 그러니까 2기 때 한번 도전을 한 걸로 공주시는 2기 때 도전을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기 때 도전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또 3기로 선정이 되면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 100억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공주의 브랜드 가치를 또 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감명에 이제 그 충남 감명이 있었던 사대부고 앞에 길이죠. 이제 감명길 행사 그리고 재민천 행사 뭐 그런 행사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노고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예술단체 공주에 있는 예술 문화의 리더들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이제 그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 예산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행사들을 같이 지역 협의체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는 간단하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이제 한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이 다음 주 5회 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자료가 좀 빨리빨리 넘어오면 좋은데 자료가 다소 좀 그쪽에서도 이제 취합을 해서 넘겨줘야 되고 저도 취재를 하려면 한 군데 이야기만 또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매회 때 채널 브리핑을 하는 매회 때 나온 것 같아요. 이 전에 채널 브리핑을 할 때는 제가 3표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3표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 3표 측에서도 지금까지 인터뷰를 한 곳은 뭐 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 3회를 보시면 제 채널에 있습니다. 3회를 보시면 중간쯤에 관불산 3표의 입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또 다른 입장이 또 추가적인 입장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유구 관불산 29일 날 목요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나 아니면 본 다음에 보고 이제 보기 전에 아마 지나갔을 것 같은데 29일 목요일 12시 30분에 유구 읍 면사무소에서 집결을 해서 유성 금강육 환경청에 시위를 하러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요것도 이제 가두 시위죠. 예, 그 주변 일대를 좀 돌면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금강역 환경청의 유구 읍면
그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주민 측의 입장이 담긴 심입니다. 제가 가든지 아니면은 저희 그 다른 기자분이 가든지 해서 저희가 취재는 할 예정이고요. 취재가 끝나면 다음에 5회 때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주페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푸드 플랜도 그렇고 우금치 추모제도 그렇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에서는 그 이제 공주페이 관련해서 이것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문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뭐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한 번 더 공주시의 이런 내용들을 직접 취재해서 뉴스 체험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직접 취재를 해서 이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다라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서 좀 더 저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채널 브리핑 4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근수TV의 우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